네, 안녕하세요. 노동법 시험 합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판례.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바로 그 연차 휴가, 출근율 80% 계산할 때 네. 좀 복잡한 경우들이 있잖아요. 아, 네, 그렇죠. 그걸 다룬 대법원 판례 2015-66052 판결입니다. 지금 시험 준비 중이신 당신께 이 판례 핵심 논리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드릴게요. 네, 아주 중요한 판례죠.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 기본 요건부터 보면요. 1년간 80% 이상 출근, 그래야 15일 유급휴가 나오잖아요. 이건 다 아실 거예요. 네, 기본 중에 기본이죠. 근데 중요한 건 이 80%를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거죠. 특히 직장 폐쇄라던가 노조 활동 같은 변수가 있을 때요. 맞습니다. 오늘 판례가 바로 그 기준을 딱 제시해 주는 거죠. 그럼 첫 번째 쟁점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? 네, 첫 번째는 사용자의 직장 폐쇄 기간입니다. 원칙은요,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 폐쇄를 했어요. 그럼 그 기간은요, 연차 휴가 산정할 때 그 소정 근로일수 하고 출근 일수 양쪽에서 다 빼요. 양쪽 다요? 분모, 분자 둘 다 해서 빠진다? 네, 그러니까 출근율 계산에는 영향을 안 주는 게 기본이에요. 아하. 근데 만약에요. 그 직장 폐쇄가 노동조합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해서 거기에 맞서는 대항적 조치였다면요. 그러니까 회사가 위법 파업에 대응해서 문을 닫았다. 이런 경우요. 네네. 그때도 그냥 똑같이 계산해서 제외되나요? 특히 그 위법쟁이에 참여한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.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. 바로 여기가 핵심 예외인데요. 만약 직장 폐쇄가 위법쟁이 행위에 대한 대항 조치였고 또 해당 근로자가 그 위법쟁이에 참여했다면요. 그 기간은 소정 근로일수, 그러니까 분모에는 포함을 시켜요. 근데 출근일수, 분자에서는 빼고 결글으로 처리합니다. 결근 처리요. 그럼 분모는 그대로인데 분자만 작아지니까. 그렇죠. 출근율이 확 낮아지게 되는 거죠. 와,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러니까 개인 근로자의 연차 휴가 권리가 그가 참여했던 집단 행동의 법적 성격, 즉 위법성이랑 직접 연결된다는 거예요. 이야. 개인의 권리가 집단 행동의 위법성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니. 이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네요. 시험에서도 중요하겠어요?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그 위법쟁이 참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죠?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?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? 맞습니다.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 회사가 증명해야 해요. 사용자는 직장 폐쇄가 없었더라도 이 근로자가 위법쟁이 행위에 참가했을 거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. 쟁의 경위나 그 근로자의 역할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서요.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군요. 네, 물론 애초에 사용자의 직장 폐쇄 자체가 공격적 직장 폐쇄처럼 위법하다면 당연히 그 기간을 결근 처리할 수는 없고요. 알겠습니다. 직장 폐쇄는 이제 좀 정리가 됐고요. 그럼 또 다른 복잡한 상황, 바로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 이 기간도 계산에 영향을 미치겠죠? 네, 노조 전임 기간도 중요한데요. 이 기간은 근로 제공 의무는 면제되지만 그렇다고 결근은 아니거든요. 판례는 이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 근로일수에는 포함을 시킵니다. 분모에는 들어가는군요. 네, 그런데 출근으로도 결근으로도 보지 않나요? 그냥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 소정 근로일수에만 들어가는 거죠. 잠깐만요. 그럼 이상한데요. 전임 기간이 소정 근로일수, 분모에는 들어가는데 출근일수, 분자에는 반영이 안 된다면요? 네. 다른 기간에 아무리 열심히 출근했어도 이 전임 기간 때문에 전체 출근율이 80%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.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그럼 연차 휴가를 아예 못 받게 되는 건가요? 이건 좀 불합리해 보이는데요. 네,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. 그래서 판례가 비례삭감이라는 방식을 제시합니다. 비례삭감이요? 네, 즉 노조 전임 기간 같은 걸 제외한 실질적인 소정 근로일수 대비 실질적인 출근일수가 만약 80%에 미달한다면요. 그러면 원래 발생했을 연차 휴가일수에다가 그 실제 출근율 있죠. 실제 출근일수, 실제 소정 근로일수 이 비율을 곱해서요. 그 비율만큼 비례적으로 삭감된 연차 휴가를 주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예 못 받는 게 아니라 그 실질적인 출근율만큼 계산해서 준다, 이런 거군요. 그렇죠. 이게 이제 노조 활동 보장이랑 연차 휴가 제도의 취지를 조화시키려는 법원의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물론 단체 협약 같은데 다른 규정이 없다면 이 판례 기준을 따르게 되고요. 네.
와, 이거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응용될 수도 있겠는데요. 비례석감? 네,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. 꼭 이해해 두셔야 하는 부분이에요. 네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판례 시험을 앞둔 당신을 위해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. 첫째, 연차 휴가, 출근율 80%는 단순히 출근 도장만 보는 게 아니다. 그렇죠. 둘째, 적법한 직장 폐쇄는 보통 계산에서 빼지만 위법 파업에 대한 대항적 직장 폐쇄일 때 거기에 참여한 근로자는 결근 처리될 수 있다. 이 점, 개인의 권리와 집단 행동의 위법성이 연결된다는 거. 중요하죠. 셋째, 노조 전임 기간은 소정 근로일수 분모에는 포함되지만 출근 결근, 분자는 아니다. 그래서 실질 출근율이 80% 미만이 되면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될 수 있다. 네, 맞습니다. 이 판례는 결국 그 근로자의 휴직권, 사용자의 노무 관리, 또 노동조합 활동 보장, 이런 서로 다른 가치들 사이에서 법원이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예요.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든 그 법적인 성격 있잖아요. 직장 폐쇄나 쟁의 행위가 적법한지 위법한지, 또 노조 전임의 성격은 뭔지, 이런 걸 먼저 정확히 판단하는 게 출근율 계산의 대전제라는 점입니다. 네, 명심해야겠네요. 자,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릴게요. 이 판례를 보면 쟁의행위나 직장 폐쇄의 적법성 여부 판단 하나가 곧바로 개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라는 아주 구체적인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렇다면 노동분쟁 초기 단계에서 내려지는 이 적법성 판단의 무게는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크고 중요할까요? 시험 공부를 넘어서 이 점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법리를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